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물었다면 이번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또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파다 이어갑니다.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교과서 대신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도입되고요. 고교 학점제도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노경석 경남 지부장과 함께 현장의 분위기도 들어보고요. 궁금증도 여러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뵙습니다. 그때는 새학기 시작 전에 뵀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대토론회를 열었고요. 우선 도민분들께 국가교육위를 잠시 짚어드리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로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될 교육정책을 검토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국교위의 출범 2주년 기념 토론회가 오늘 마련이 됐던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 송구 입장을 밝힌 하루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은 뭐 수능을 1년에 2번 본다, 그리고 나흘간 치른다, 여러 가지 좀 뉴스들, 이걸 뭐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내부 논의건인데 세워 나왔다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설익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면은 교육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설익은 정책들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나와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준 사례들은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학교의 내신 문제 출제를 외부 기관에 맡기가 있다는 정책이 나와서 또 학교 현장이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익은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끼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고요. 이것은 이제 국가교육위원 몇몇이 그분들만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먼저 공론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모두에 언급했었던 AI 교과서 도입, 이거는 진짜인 거죠? 이거는 뭐 교육부에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 초중고 다 도입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초등학교는 3,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1학년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나눠서 도입이 되는군요. 우선. 그리고 2020 그러면 1년? 그렇게 해서 때가 2028년까지 점차 과목과 대상 학년을 넓혀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부모들께서도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은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교과서면 당연히 종이가 먼저 떠오르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게 바뀐다고 하니까 상상조차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우리 아는 종이 교과서 내용이 그럼 태블릿 PC 안으로 쏙 다 들어간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은 학생들은 종이책 대신에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 등 단말기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에 접속을 하고 거기에서 제시되는 그런 내용을 학습하고 또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I는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또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할 때 뭔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활동지를 만들고 또 토론 활동을 할지 모둠 활동을 할지 이런 것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교사의 역할에 좀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교사가 수업 설계자로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학습 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에서 만든 그런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이 그냥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안내하는 또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런 지도를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뭐 역할이 부여가 되더라도 그러면 교사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뭐 역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있어요? 지금 뭐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교부를 해서 교사들에게 그런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연수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또 뭐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도 또는 서적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돈을 쓰기 위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완전 대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시행 그러면 당장 한 반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사들도 뭔가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에 요즘 세대들 더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익숙할 거고 뭐 글로벌도 그렇고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 태블릿 PC로 뭐 공부한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장 내년 새학기 말씀드린 대로 반년 정도 남았는데 이거 가능할까? 뭐 교과서 그 검정 심사 이런 건 제대로 됐을까? 태블릿 PC 정말 안정화가 될까?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뭐 검정 심사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탈락을 해서 탈락을 했다라는 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과서 기준의 내용이나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는 내년 시행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 교과서로는 탈락한 교과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교사들 대상으로 시험 과정에서부터 교과서의 이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이런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 기간이 부족했으면 준비 기간을 많이 안 줬나 보네요. 이게 원래 이 디지털 교과서는 이 정부의 처음 국정과제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 6월부터 갑자기 이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8월 말까지 교과서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또 업무 보고에는 그 기간이 더 뒤로 연기가 되어서 지금은 일단 9월 말인데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최종 이제 그 뭐 통과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최종 합격되는 AI 교과서 뭐 올해 말쯤은 나와야 그래도 내년 시즌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쨌든 올해 뭐 11월, 12월 요 안에는 선정이 되어야 내년 수업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한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모두가 탈락한 건 아닙니다만 다시 그냥 종이 교과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예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안 보이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게 실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외국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고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어도 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보류하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현재까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내년하고 후내년 해도 계속 AI 있고 디지털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이제 효과로 교육 그 분은 설명하는 것 같던데요. 만약에 적용이 됐을 때 AI 교과서가 도입됐을 때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그 설명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격차가 해소되려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충분히 학습에 효과가 있는 경우에 교육 격차 해소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는 거는 아이톡톡입니까? 기기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일단 저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그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하는 것은 뭐 같은 형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돼서 그게 과연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교육부는 계속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학생이 이 문제 어느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식 또는 주입식 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지향해 가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으로서 적합한지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그 문해력 저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또한 태블릿 PC 중심으로 그런 수업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좀 근심이 더해질 수도 있겠네요. 덜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문해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저하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도 활용하겠지만 학생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많이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속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교과서 자체도 어떤 이 특성상 이미지나 이런 영상 자료 같은 텍스트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전면 도입은 아니지만 내년에 시작한답니다. 초중고 각각 학년 나눠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실시간 댓글로도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워 남기셨거든요. 근데 교육 현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좀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AI 교과서의 실체도 뭐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 평가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점쳐볼 때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 건데 앞서 해외에서도 몇 곳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몇 곳 중에 뭐 짚어주실 나라가 있습니까? 이 해외에서 좀 실시를 했던 나라들도 대부분 다시 이제 디지털 교육을 멀리하고 종이 교과서로 좀 이렇게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 곳도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 한 곳들의 대부분도 다시 종이 교과서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디지털 교육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여기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 시기를 초중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0세 미만의 학생들은 글쓰기 할 때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또 네덜란드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완벽한 그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교육 재정의 여러 가지 부담이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대적으로 눈에 확 띌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육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 돈은 많이 쏟아부었지만 수실은 전에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남아 있잖아요. 4대강 사업이.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스럽고요.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에서 국립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이제 간장을 하는데 그 교과서 지원 단가 예산을 초등은 초중고등학교를 69%, 97%, 89% 각각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대금이 급격하게 많이 인상된 이유의 대부분은 디지털 교과서를 구입하기 위한 것 때문이거든요. 한 개 학년씩 또는 2개 학년씩만 하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서체형 교과서는 뭐 한 권당 한 6천에서 8천을 한다면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6만 원부터 9만 6천 원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갑자기 확 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체형 교과서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이렇게 비쌀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2028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체 학년에 적용이 되고 많은 과목이 적용이 되면 연간 매년 한 1조 정도의 예산이 이것에만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다른 부분의 교육에 투여돼야 될 예산을 줄여서 디지털 교과서 구입에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우려일 수도 있겠고, 이거는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 들어오면 안 된다.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섞인 것이 아마 이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교조 비롯해서 125개 교육시민단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서명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일단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1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전국적으로 7만 3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성급하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단 중단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앞서 지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교과서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교육 민영화 아니냐? 그리고 기업의 학생 개인정보 개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러한 허위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 수사 의뢰로 대응하겠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이 정교조 서울지부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정교조 서울지부가 이 그 서명을 안내하는 과정의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건데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의 그런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요? 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과서의 가격이 교육부의 예산에서부터 70%가 벌써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충분히 제기돼야 되는 문제고요. 또 교육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에듀체크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교육이 특정한 이제 기업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앞서 그 나머지 대부분은 탈락했고 그 얘기예요? 발행사?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과서 개발 자체가 이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좀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기서도 이제 큰 기업들 그렇죠. 몇 군데가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의 역할이 오히려 좀 축소가 되고 거기에서 잡아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민간 기업이 교육 콘텐츠를 좀 주도를 하다 보면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교육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정보 개인정보 문제에 관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디지털 교육 도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정보가 기업에 노출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고교 학점제 얘기도 해야 돼서요. 고1 학생들 대상으로 내년에 전면 도입이 되는데 그 고교 학점제 이게 그러니까 학교가 짠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마치 그 대학생처럼 선택해서 이제 듣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과목 수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교사들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비는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교 학점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택에 따라서 과목 수를 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사 수가 늘어야 이게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교사 정원은 매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역시나 내년에 도입이 된다. 물론 이제 고1 학생 대상으로만인데 그럼에도 이 역시나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부를 많이 다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취지도 그렇고 필요성에도 그렇고 아마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뭐 내세우고 있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취지는? 문제는 예. 이게 이제 현실에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현실성이 문제거든요. 있느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육 학점제는 너무 과도하게 선택 교육 과목의 수를 늘려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적용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뭐 중3 부모님들은 진짜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예. 그리고 비수도권의 이제 학교 관련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 뭐 통폐합 소식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선생 인력 충원에 대한 지금 그 그래프라고 할까요? 흐름은 내리막길인데 예, 고교 학점제는 내년에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지역 같은 학교에서는 과연 정말 이게 안착이 될까 의문이 많이 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뭐 보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첫 번째로는 이 고교 학점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개편이 따라줘야 됩니다.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수능이나 내신에서 절대평가가 되지 않으면 흥미와 적성보다는 등급을 따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원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교사의 수급 문제,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훨씬 한 교사가 많은 과목을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고교 학점제가 생기면서 성취 수준에 미도달한 학생들을 또 지도하거나 하는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들을 덜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이제 정부의, 그리고 뭐 정부 부처의, 뭐 국교위의 이런 발언들을 많이 교육 현장에서 궁금해할 텐데 오늘 이제 그 국교위 자리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라고 밝혀졌고,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그때 되면 오늘 언급했던 거 다 도입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원들끼리만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투명하지가 않군요. 지금 미리 최선은요? 발표를 하고 충분한 논의,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에서도 이렇게 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관련 주제를 준비를 했었고요. 아마 또 한번 지부장님 모시고 교육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